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저번 주 주말 폭탄 저기압이 오고 나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제가 택배를 하는 택배기사인 최정민, 그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토요일날, 특히 토요일날 비바람이 몰아쳤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이 마치 여름철에 태풍이 불듯이 바람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서면 쪽에 배달 구역이거든요. 바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최강 한파였죠. 최강 한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 지나가고 동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저기압이 옮겨지면서 서쪽, 그러니까 중국 쪽은 고기압이 됐겠죠. 전형적인 서고 동접. 그러면 바람이 북극에 있는 찬바람이 바로 우리 북풍이 부는 거죠. 우리 남쪽으로. 우리 한반도를 바로 관통해서 한 3, 4일 정도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까지도 춥죠. 아마 이번 주까지 계속 추울 것 같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도리 씨가 부릅니다. 춤. 거짓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없었던 넌데 이건 아니지 정말. 항상 곁에 있어줘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난 너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맞춰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다른 말 하지 말아줘요. 내 옆에 다른 사랑은 상상이 안 된다. 항상 곁에 있어줘요. 둘이서 웃을 수 있게 그뿐이지 정말. 넌 내가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장난 같은 걸 아닌 걸 알잖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맞춰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자, 일어나서 몸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맞춰올라. 내 맘이 어떤지 궁금해.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춤을 추듯이 널 떠올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너와 함께면 웃을 수 있게. 몸을 좀 흔들어 보셨습니까? 이 노래에 맞춰서 몸을 좀 흔들고 춤을 추면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죠. 그럼 우리 몸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가 옮겼다고 하는 설이 강력한 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쥐는 우리 그 포유류 중에서 다른 동물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보다 우리 인간의 그 체내 온도보다 3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즉 모든 그 내부의 장기들이 순환을 잘하는 겁니다.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라든지 면역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만 걸린 것이죠.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우면 추울수록 몸을 움츠리지 마시고 더욱더 몸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건강을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갑자기 춤을 추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남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건강이죠. 그리고 춤을 추면 또 내 마음도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바닷가나 이런 데서 춤을 추면 더 멋지겠죠. 동영상을 찍으면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우면 추울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됩니다.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따뜻한 데만 있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자기 몸을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데 지금 북미 대륙 있죠. 미국하고 캐나다 쪽 이쪽은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춥습니다. 영하 34도까지 이하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닥이 꽁꽁 거의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얼어버리죠. 거기서 어떤 분이 라면을 끓여서 밖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금방 젓가락 거기는 포크 문화니까 포크로 라면을 떴는데 그 상태에서 딱 나갔는데 바로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포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라면 그 면하고 같이.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가 난리가 났죠. 차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이제 저는 택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집 자체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는 없는데 대체로 자기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자기 집에 충전하는 곳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어디서 밖에 나가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충전소가 사실 다른 경유차나 휘발유 차량처럼 가스 차량도 마찬가지죠. 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노면이 얼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가다가 그냥 전기가 그냥 그리고 또 이 배터리가 날이 추우면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배터리 온도가 조금 있어야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충전도 많이 못 합니다. 날이 추우면. 그래서 서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전기차를 많이 사야 되는데 이 전기차 단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또 사실대로 전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기차 되도록이면 사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기 오염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를 생산할 때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전기를 끌어 써야 되니까 결국은 친환경적이다. 너무 친환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기 오염을 안 시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차를 많이 쓰는 택배차들은 택배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화물 운송하는 차들은 전기차로 바꾸는 게 좋다. 일단 돈이 그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국가에서 아무래도 충전소를 잘 갖춰줘야 되겠죠.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겠죠. 하루빨리 그런 게 이루어져서 우리 대기 오염을 좀 덜 시키는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특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오면 조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전기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하전화표를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전기차들이 좀 많이 다니게 그러면 우리 저탄소 섬 바로 남해군의 이미지를 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우리 남해군에서 좋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일단 더 듣고 올게요. 시스터 19이 부릅니다. No more. 더 이상 오염 경기는 오염된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차량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에서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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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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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확실하게 해두길 바래. 랄랄랄랄라 너를 겨눠. 넌 불을 지르고 따라 놨잖아. 진짜 이게 사랑이 맞니? 나와 다르게 너무 태연해. 속이 아주 타올라질게.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지금 내 상태를 봐. 넌 대체 나를 위해 뭘 걸었어. 한 칸씩 룰렛들이 돌아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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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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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확실하게 해두길 바래. 난 너를 겨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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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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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웃음기를 빼줄까 한 번. 랄랄랄랄라 너를 겨눠. 왜 잔인한 거야 늘 사랑이란 건. 아름다운 장면은 거칠 난 흑백 TV 속 그 안에 있나 봐. 이런 것도 익숙해 조금씩. 너에겐 작고 작은 불장난이 내겐 죄만 남았어. 너에겐 별거 아닌 호기심이 나에겐 전부인 걸 알고 있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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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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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확실하게 해두길 바래. 난 너를 겨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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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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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s perfect. No, no, 웃음기를 빼줄까 한 번. 랄랄랄랄라 너를 겨눠. 이제야 떨려오니 이것도 괜찮네 boy. 랄랄랄랄라 마지막에 장식했나 boy. 랄랄랄랄라 너를 겨눠. 노래 참 신납니다. 그죠? 또 중간에 일어나서 춤도 좀 추셨죠? 예,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신나죠. 그러나 이렇게 신나면서도 슬픈 그런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06년 8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일본 침몰. 일본이 사라진다. 예, 일본 열도가 완전히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바로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 그런 자연재해에 맞서서 어떻게 인간이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평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본 본토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한 70만 명에서 한 80만 명 정도 그때 개봉할 때 봤는데, 왜냐하면 평점을 보면 평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에 보면, 소감을 보면 통쾌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침몰하니까 통쾌하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2012년에 단 댓글인데요. 3.1절 해방날 광복절날 이 노래를 지상파에서 틀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요. 실제로 광복절날 이 영화가 방송됩니다. TBS 방송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36년간 정말 우리 저희들 조상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수탈,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바로 성노예 위안부라고 하죠. 성노예 희생자분들. 우리 남해군에는 박숙기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 나시면 남해 읍 있는데 남해 읍 교회 맞은편에 보면
수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묵념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부터 좋았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일본 열도 때문에 일본 섬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쓰나미라든지 태풍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마운 존재죠. 고마운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류애를 가졌을 때 아무리 미웠다 할지라도 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미운 것이지 그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우리 같은 서민들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영화 바로 일본 침몰입니다. 고위지 소위 군국주의자들, 정치권 권들, 권력자들, 그다음에 기업가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다른 나라로 다 빠져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서민들은 구하지 않죠. 자기들 살 길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몰되면 실제로 우리가 욕을 하고 뭐라 해야 될 바로 그 기득권자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 후손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다른 나라 가서 똑같이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재들하고 돈하고 싹 다 챙기거든요. 영화에 보시면 그런 것처럼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서민입니다. 그건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예방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거죠. 온실가스를 적게 줄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한 방법, 하나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아주 이 자연재해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 빌딩, 뭐 이런 그죠 콘크리트, 다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큰 피해 없습니다. 그 지진 일어나 갈라지는 곳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근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합니까? 인명피해를 당하는. 예, 집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떨어지거나 차 타고 다리를 지나가다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이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다친 겁니다. 지진 자체에 의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다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일, 쓰나미는 좀 무섭죠. 그런데 이 노토 반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노토 반도하고 우리 동해 쪽하고 가깝거든요. 만약에 해안 쪽에 그가 지진됩니다. 활성청은 뭐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지진인데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5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해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동해 쪽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일본이 지진이 막 일어나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 알죠? 멋지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눈이 쫙 쌓여 있고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토 반도하고의 활성탄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후지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폭발을 하면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 폭발도 굉장했거든요. 그거보다 만배랍니다. 만배가 더 많은 용암이 후지산 밑에 깔려져 있다고 합니다. 활동 중입니다. 근데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냐면 원래 그 전에
지금 300년 전에 한번 분화를 했거든요. 300년 전에. 근데 300년 전 그 분화되기 전에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년 전에 분화됐다는 이야기는 300년 동안 지금 분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더 이상은 화산 폭발이 없는 건가? 아니죠. 더 큰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원래 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져줘야 밑에 있는 마그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습니다.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가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스들이 폭발을 하지 않잖아요. 한 번씩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300년 동안 거기서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가스들이 가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지진에 의해서 이것이 삐걱하면 대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지질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 있는 지질학과 교수 그 팀들이 상당히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300년 전에 후지산이 폭발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파 48일 전에 후지산 남쪽에 있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면 교토, 지금 일본 서쪽에서 지금 지진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노토 반도에서. 그럼 그것이 더 큰 폭발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후지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본 여행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 때문에 거기만 안 가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은 편성풍이 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동쪽에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하면 우리 한국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산재는 어디로 가느냐? 도쿄 쪽에. 도쿄 쪽 근처 거기가 인구가 많습니다. 한 2,600만 명 정도가 그 하산재에 의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하산재는 이게 이 전도성 뭐라 해야 됩니까? 전기를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이라든지 있는 걸 다 못 쓰게 됩니다. 비행기도 못 타죠. 차도 사용 못 합니다. 제가 항상 꿈꾸는 차 없는 거리. 그러니까 그냥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본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비행기 못 뜹니다. 일본에 그냥 갇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되도록이면 일본 여행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꼭 가셔야 된다면 예의주시해서 기상청을 그 기후를 잘 관찰해서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영화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그 실감나게 조금 스토리는 뻔합니다. 스토리는 우리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보는 그 스토리 구조가 비슷합니다만은 그 자체 자연재해가 얼마나 그거는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쓰나미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 고층 건물에 사실 다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은 참 실감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부터 해서 좀 추위가 좀 물론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파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로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일본 침몰 이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죽고 나는 거는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거.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인류 자체는 이제 멸망할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자체의 이 종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 고통받으면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너를. 모든 걸 주고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참 바보 같은 난 너와 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런 너를 잃고 나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가슴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준다면 까맣게 타버린 내 맘은 아직 널 사랑해 잡을 수 있다면 남자답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듯이 울려도 갈라진 사랑을 깨물고 이제 보내줄게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른이 돼도 잘하지 못한 내 사랑은 네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른이 돼도 잘하지 못한 내 사랑이 네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점 하나 바꾸면 나를이죠. 너와 나와 너를 위해서 지켜야 되겠죠. 이런 일본 침몰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지진이 발생되면서 발생됐잖아요. 그죠? 휴지선도 폭발하고 그런데 그럼 일본에 왜 그렇게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까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1만 2천 개에서 1만 6천 개 정도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거의 일상적이죠. 이런 지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약 1만 5천 개 정도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좀 많아졌죠. 뭔가 좀 그죠? 그럼 왜 이런 지진들이 그러나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한 1만 6천 개 정도까지는 평균적인 거니까 평상적인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판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각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각 변동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참 옛날에는 우리 하나의 대륙이었지 않습니까? 판게아 그죠? 판게아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이것이 점점 찢어져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된 것이죠. 대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게 판구조론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판구조론. 판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이 대륙, 이 큰 대륙이 설마 움직일까라고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의 대륙이 대륙으로 붙어 있었구나. 그런 걸 밝혀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판이 1년에 한 0.6cm, 6mm 정도 이렇게 6mm 정도인가 봅니다. 0.6mm 정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은 당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해양 쪽에 있는 그 판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륙은 조금 가볍거든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면 에너지들이 쌓이죠. 그 에너지들이 폭발하는 게 바로 지진 또는 화산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는 이 판이 4가지 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그다음에 필리핀 쪽에 있는 필리핀 해판, 그리고 저 미국 쪽, 그렇죠. 미국 쪽에 있는 그 판, 그리고 북미판이죠. 북미판, 그리고 아모르판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판입니다. 우리는 판 경계선에 없다라고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배울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제 지리를 제가 수능 때 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배울 때도 우리는 판 위에 있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라시아 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라시아 판에서 갈라진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무르 판인데요. 아무르는 만주어입니다. 만주어로 크다는 뜻인데요. 원래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아무르 강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도 합니다. 흑룡강 많이 들어보시죠? 흑룡강. 그 강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 강과 흐르는 곳이 그 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르 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만주어로 크다는 뜻입니다. 뭐 판 중에서는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해 쪽에 그 갈라진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쪽에서 고는 우리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 판과 판이 부딪히면 들어가죠. 해저판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들을 분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서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진은 우리 같은 시골은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업에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잔해에 인공 구조물에 의해서 피해만 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해일이죠. 쓰나미. 만약에 서쪽에서 그런 문제가 강력한 지진이 최소 7.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해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 남해 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만약에 일어나면 어디 쪽에 오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남면 쪽으로 오게 되죠. 남면 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 서면, 제가 살고 있는 서면은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만이잖아요. 그죠? 만입니다. 여수가 막아줍니다. 여수가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서면은 안전하죠. 해일로 쓰나미의 안전한 지역이 서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면 정말 괜찮은 동네입니다. 야경도 있죠. 야경도 좋죠. 물론 공단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우리도 마련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판 위에 있다. 판 경계선에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노토 반도에서 일본에서 그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 동해 쪽으로 쓰나미가 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진상도 잘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본의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예상한 일본 괴담이 있습니다. 일본 괴담. 바로 눈먼 자들을 위한 부락이라는 일본 괴담인데요. 일본 교토입니다. 이 도쿄 아닙니다. 도쿄 반대 교토. 교토는 후지산 왼쪽에 있죠. 도쿄는 후지산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죠. 후지산의 서쪽 쪽에 있는 게 교토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죠. 이 교토에 눈먼 성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 대신에 마음에 수련을 많이 했죠. 이제 비파시죠. 비파를 연주하면서 마음 수련을 많이 합니다. 성녀니까 그죠. 그래서 비파 연주를 상당히 멋지게 하거든요. 상당히 눈으로 보는 걸 못 보니까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보게 되죠. 소리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금을 울리는 연주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주를 잘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데가 많겠죠. 그걸 이제 부르는 데 가서 이제 연주해주고 시주를 받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자기는 시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어떤 귀족에게 이 연주를 해줬더니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성녀가 열어보니까 당금이에요. 당금, 금. 칼이죠, 칼. 근데 성녀 입장에서 저는 부처를 모시는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몸인데 어찌 이렇게 무서운 것을 저보고 들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저는 받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귀족이 아니 그래 이렇게 감명받았는데 다음에 또 듣고 싶으면 또 들으려고 제가 부르면 오시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받으셔야 다음에 또 부를 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이 당금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 당금을 지니고 있는 조차 있는 그만 하더라도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다. 큰 악기를 물리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족이 추천해서 결국 이 성녀는 눈먼 성녀는 그 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또 다른 곳을 떠났죠. 근데 이제 처음 길이다 보니까 제자가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한테 야생동물 그때는 호랑이 늑대 있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간이 다 멸종을 시켰습니다만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 동물원으로 다 보냈죠. 동물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참. 뭐 어쨌든 그 덕분에 인간들은 밤에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 트레킹도 하고 그죠. 인간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당시에는 호랑이 여러 가지 야생 맹수들 때문에 길을 잘못 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요괴. 예, 귀신들이 또 존재합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모든 곳을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괴담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괴가 또 존재하죠. 산에 또 요괴가 존재합니다.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빨리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절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암자 같은 거예요. 암자. 그래서 이 제자가 들어가 보니까 뭐 좀 부서진 불상 정도 있고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먼 성녀한테 들어오시라 여기서 우리 지내야 되겠다. 일단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길을 찾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눈먼 성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부적을 한 개 붙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 눈문 성녀가 귀는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일찍 듣고 제자한테 누가 온다, 누군지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가 밖을 쭉 쳐다보니까 안악이 여자죠, 여자. 안악. 안악은 결혼한 여자, 그죠? 결혼한 여자. 안악이 아이를 얻고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산에 그것도 아이를 얻고 왔다. 안악 혼자서 그 무서운 곳을. 좀 수상하죠. 그런 생각이 성녀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예의주시하면서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악이 와서 아유 이 참 무서운 곳에 어찌 이렇게 계시냐고 우리 집에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성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경계심을 좀 낮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죠? 그걸 아마 이용한 것 같아요, 이 요괴가. 어쨌든 그 거절을 합니다. 이 성녀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안악이 아유 밖으로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밖으로라는 소리가 딱 귀에 꽂히는 거예요. 왜 바뀌지? 그럼 안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왜 안에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럼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보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성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악이 하는 말이 아니 어찌 남자 둘이가 있는 아무리 성녀분들이지만 남자 둘이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느냐고 내 여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무슨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서운 것을 혼자 아이 얻고 걸어왔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상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같이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안악이 아이를 얻고 왔다고 했잖아요. 내 아이한테 뭐 좋은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안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차마 거절을 못하고 제자가 마음이 좀 약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안악이 자기 스타일의 여성이었는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데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제자가. 근데 성녀는 눈먼 성녀는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데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그 여인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안악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요괴로 돌변하는 거죠. 성녀가 갑자기 제자가 스님 아이가 요괴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눈먼 성녀가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당금이 있었죠. 당금을 꺼내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제자의 몸이 폭발해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눈먼 성녀니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피가 몸에 튀인 것이죠. 얼굴에 튀인 것이죠. 그 피비린내. 눈이 잘 안 보이면 후각과 청각 모두가 다 후각도 발달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피비린내와 함께 피가 얼굴에 튀인 것이죠. 깜짝 놀라서 주춤거리면서 당금을 꺼냈는데 이 당금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요괴를 채취합니다. 근데 아까 빵 소리가 났죠? 몸이 터졌죠? 그때 그 피냄새가 진동하면서 온갖 요괴들이 몰려옵니다. 그 요괴 모두를 이 당금이 움직이면서 물리치는 거죠. 역시 복음이네요.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 물리치고 이 눈먼 성녀는 스님은 낮이든 밤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당금을 딱 쥐고 이제 찾으러 간 겁니다. 자, 다시 집 밑으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야 어쨌든 내 제자의 그 죽음도 수습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갑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후각도 후각이 발달을 한다 그랬죠. 후각도 좋습니다. 그 스님이 냄새를 맡았는데 아까 그 안악한테는 밭냄새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이라면 여자든 남자든 밭일을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안악한테는 흙냄새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 마을 방금 지금 이제 만난 사람들은 그런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은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 만난 사람들을 따라서 어떤 부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락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눈문성녀는 정말 우리 사람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자기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요긴을 만나서 죽었는데 우리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좀 잘 처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옷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 또 옷도 옷도 이제 이렇게 갈아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그 부락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정말 좋은 부락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스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 놓은 게 당금이었잖아요. 당금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락 사람들이 그러면 그 멋진 당금 대단한데요? 그거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스님이 뭐 그 정도야. 그 정도 이 정도 호의를 옷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제자의 죽음도 수습해 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래서 당금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찰나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든지 아이들의 울음소리라든지 아이들의 말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아까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요괴로 변했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때 그 안악 요괴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묻짓된 겁니다. 그래서 당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안 보여줍니다. 이거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부락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직접 뺐지 뭐 라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당금이 또 번쩍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부락 사람들도 요괴했던 것이죠. 요괴.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이 흙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제자한테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흙냄새 나게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눈먼 성녀를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고 그 당금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뺏어서. 그랬는데 이 눈먼 성녀가 워낙 똑똑한 거죠. 워낙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눈치를 챈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금이 모든 요괴를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침몰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로 변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요괴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에 요괴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요괴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그 많은 죽음들은 요괴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죠. 자기들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판가판이 움직이는 일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힘 있는 정치가라든지 돈 많은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괴로 저는 변할 것이다. 만약에 제가 요괴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슬프죠. 그걸 어쨌든 믿지 않아도 저는 슬픕니다. 슬프겠죠.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저는 정말 미워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이 침몰하면 그 일본 어쨌든 그 권력자들이 좋은 권력자들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피난시켰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다 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문화, K 문화도 있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올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가겠지만, 그러나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말로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말로는 사회주의 국가고, 속으로는 전체주의 국가들이죠. 독재자들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도둑질도 안 합니다. 그죠? 카페 같은데 우리 휴대폰 놔두면 다른 나라는 바로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양심도 바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치안도 안정적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오죠. 일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 바로 난민 문제가 걸리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도 지금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절대로 일본이 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쾌한 그 감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일본이 마치 이렇게 침몰되는 것처럼 그런 일본 괴담이 있었다. 일본들도 스스로 그런 마음을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속에 항상 그런 예언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이 일본 괴담을 소개를 했는데요. 일본이 침몰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되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면 문제가 되죠.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바로 이런 요괴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 동네가 요괴가 떠다니는 것이죠.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 선언에 유령이 떠돈다. 유럽에 유령이 떠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유령이 떠도는 겁니다. 많은 유령들이 떠다닐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심각하게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합니다.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 그러면 온도는 1도 이상 떨어뜨릴 겁니다. 하늘을 쟤들이 다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쟤들이 다 덮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햇빛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죠. 물론 폐암으로 일찍 죽겠죠. 그리고 방사성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그런 피해도 있고 지구온난화를 좀 늦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후지산도 폭발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좀 빌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룹 이름이 부릅니다. Yes or No. What's on your mind? 많이 미알고 있잖아. 궁금해 난 정말 뭔지 너의 마음이. Baby don't smile. 더 기다리기 직전엔 Look in my eyes. 지금이 전의 timing. Feel so unreasonable. You feel me? 말해줄래
난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태울 셈이야 시간이야 순간 It's time to start I can't wait no more 다시 반복해도 What's on your mind?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궁금해 난 정말 뭔지 너의 마음이. Baby don't smile. 더 기다리기 지쳐나. Look in my eyes. 지금이 정말 timing. Feel so I'm free so you feel me. 말해줄래 yes or no. Feel so I'm free so you feel me. 말해줄게 yes or no. 원래 겨울철에는 조금 생물들이 우리 북반구는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남반구 호주나 이쪽은 여름인데 우리는 요즘 겨울이다 보니 겨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환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날을 정하고 환경 활동을 하는 쪽은 주로 유럽 쪽이었습니다.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북반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겨울에는 이 여러 날들이 많이 없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인간의 활동량, 동식물들도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들이 이 2월 달까지는 1, 2월 달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이 그 중에 그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못했던 날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에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념 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4월 25일 는 세계 펭귄의 날입니다. 펭귄 귀엽죠? 우리 아쿠아리움에 가면 제일 귀여운 동물이 펭귄 아닙니까? 펭귄 아장아장 걷는 게 제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런 세계 펭귄의 날이 남극은 우리 남쪽이죠.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봄이 시작될 때는 바로 남극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겨울이 되기 전에 4월 25일 날 아델리 펭귄이 그 남극 관측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맥머도 남극 관측 기지인데 거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4월 25일 날. 그래서 4월 25일을 세계 펭귄의 날로 정했습니다. 펭귄. 이 펭귄들이 근데 문제는 빙하가 녹고 있죠. 현재 북극 말고 남극의 펭귄들이 사니까 남극의 그 빙하가 이제 현재 한 20% 정도 녹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바로 그 남극 빙하에서 살고 있는 크릴 새우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펭귄이 지금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종 중에 11종이 세계 자연기금이 정한 멸종위기종입니다. 18종, 펭귄이 총 18종인데 그중에 11종이 그렇습니다. 지난 펭귄 수는 지난 30년에 비해서 8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펭귄, 우리 인간들은 기후가 갑자기 변하면 우리 인간들은 조금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생물들은 적응 기간이 힘들어집니다. 적응이 힘들어지죠. 기간이 서서히 기후가 변해야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적응하는데 더 적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생물들이 멸종을 하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저는 이제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